네, 반갑습니다. 정영배였습니다. 건축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과제물이 나갔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준비 중인 사람도 있을 텐데 준비되는 대로 카페에 탑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과제물 또는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동영상을 보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문자에 제시되는 과제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것은 이미 과제로 나갔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동영상에서 조금씩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건축법의 이해, 그 다음에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과제물에 나왔던 대지, 맹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건축법상의 대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밖에도 이제 같이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에서 이제 중호까지 그런 절차,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을 얘기를 할 때 관련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는 국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이제 이 국계법은 그 목적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국계법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 복리를 증리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국회법의 목적이 되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국회법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몰수를 할 때 그냥 빼앗는 게 아니고 적절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법 체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몰수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발을 이제 한다든가 보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말 그대로 비구석이죠. 근데 이제 이용하는 것은 이제 구속을 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을 얘기를 할 때 건축법상에 나오는 그 구역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구역, 지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에 그 시도지사라는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 여러분들 이제 이 건축법을 얘기할 때 앞으로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라는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행정을 말하는 행정 시나 도, 특별시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요 국회법상에서도 요걸 이제 이용을 해서 뭐 광역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국회법상에 나오는 시도지사라는 건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이것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 건축법을 스터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에 그 나오는 그 아까 얘기한 그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보다 이제 상위 개념의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가계획이 있고, 그래서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계획안에 의해서 이제 그 국토가 관리되고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토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국토 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이 네 군데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이면은 반드시 한 개 지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은 중복이 되느냐? 중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할 수는 없고 네 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네 개는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건축법을 교재를 많이 보다 보면 암기가 될 텐데 어찌됐든 이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네 개로 그 지정이 되어져 있다. 지역으로. 만약에 여기 매립이 됐다. 이렇게 매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겠죠. 매립한 순간까지는. 근데 이제 매립하자마자 어떻게 이제 건축법상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계법에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느냐? 매립이 되어서 아직 지역이 지정이 안 되었다고 손치더라도 그 인접된 지역으로 간주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립이 돼서 매립 완성이 되면 인접 지역의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행정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차후에 또 살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참고문헌이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참고문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조금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제문을 한다든가 건축법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한다든가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로 쓰는 뭐 교재라고 그럴까요? 뭐 책으로 쓰는 이제 알기 쉬운 쉽게 풀어 쓴 건축 법리이야기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문사에서 나온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 건축법은 이제 우리가 법령상에 건축법이라고 이렇게 그 국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건축법이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건축법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 이렇게 치면 쭉 나오는데
법령 정보에 가서 건축법, 여기에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교재나 건축법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제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법, 시행 규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건축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건축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걸 교재가 없으니까 일단 사이버 상에 그 법령을 이제 같이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뭐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건축법을 보면 그 총칙이 나와요. 총칙. 총칙하고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조금 이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몇 년도에 어떻게 이제 바뀌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제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은 이제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메모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법에는 이제 대지 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대지에 대한 걸 어떻게 이제 법상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또 건축 구조 안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건축법상의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설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안전과 기능, 그 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미관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나오죠. 이제 아마 과제물로 대지에 대해서 이제 과제물이 나갔을 텐데, 이제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면 토지하고 다른 거죠. 지금. 토지하고 대지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과제물을 한 사람은 알고 있을 텐데 이 토지는 땅을 말하는데 대지도 땅이죠. 근데 이제 건축법상의 대지는 말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있는 땅, 토지, 이렇게 좀 또는 땅. 이걸 우리가 대지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건축법상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미 과제물로 나가 있듯이 반드시 도로가 접해야 됩니다. 도로가 접한 그런 땅을 우리가 대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죠. 즉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지라고 이렇게 칭한다면 도로와 접해 있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를 좀 보면 법상 정의를 보면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는 토지, 필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다만해가지고 이제 뭐 붙이기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필지라는 것은 또 뒤쪽에 아래쪽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대지라고 하면 필지가 두 개일 수도 있죠. 필지라고 하면 이제 구획을 나눈 거죠. 땅 구획. 땅을 이렇게 구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명칭을 바꿔서 이제 공간 정보 및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꾼 상태고, 요 지적법에 보면 요 법에 의하면 이 땅을 이렇게 필지를 나누는 그 필지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소유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둔다라는 거죠. 이것도 또 나오면 또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이제 있게 되는데, 요걸 조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가 있고 내가 땅이 이렇게 있으니 갑소유의 땅이 있고 을소유의 땅이 이렇게 있겠죠. 을소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건폐율 60이다. 60%의 건폐율은 이제 나중에 아까 얘기한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얘기할 때 건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죠. 대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것만 우리가 건축물, 여기서 지은 이 건물만 건축물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고가, 지하나 고가, 고가 도로이죠. 고가 위에 있는 사무실, 또 공작물, 이것도 우리가 건축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가 건축법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밖에 예외 규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란 해가지고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로 묶어서 분류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 설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하층. 지하층의 개념을 또 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뭐 별표를 좀 해볼까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언덕이 이렇게 지어 있는 곳에 이제 집을 많이 짓게 되게 뭐 이제 절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죠. 요때 여기를 이제 지하층으로 볼 거냐, 지상층으로 볼 거냐. 이제 지하층으로 볼 거냐, 지상층으로 볼 거냐는 이제 나중에 용적률하고 관계가 됩니다.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을 이제 계산할 때,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거든요. 근데 지하층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층으로 이제 넣게 되면, 지하층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 용적률에서 빠지게 되고, 이게 이제 지하층이 아니고 지상 1층으로 해당이 되면 이제 용적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이제 지표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GL 라인이죠. GL 라인. 때, 요 높이, 요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에, 요 층의 높이의 2분의 1이냐, 아니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하층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실. 이제 건축법상의 거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실하고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실은, 거주, 그다음에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요게 이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을 우리가 전부 거실로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것도 조금 이제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건축법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요걸 이제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해가지고 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오개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들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암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이라는 걸 이제 하면 이제 건축의 행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전부 건축이라고 이렇게 본다. 즉 건축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신축이 뭐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 같이 한번 보는 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다음에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우리가 리모델링이다. 정의를 건축법상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에 도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도로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의 4m 이상의 도로, 4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4m가 안 된다 그러면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법적으로 4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다. 갑소유의 땅이. 갑소유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 2m. 2m다. 그러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준해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4m가 확보되도록. 이쪽에 이제 을소유의 땅이 이렇게 있다. 을소유의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2m니까 이 1m죠. 1m가 더 이렇게 후퇴해야 되겠죠. 1m, 1m. 여기는 땅을 도로로 쓰겠다는 거죠.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닌 거죠. 소유는 내 땅이지만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가 대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반드시 4m는 확보되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막다른 도로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옵니다. 또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도로 있죠.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게 내 소유지만 요걸 내 소유가 아닌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잘라내서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건폐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도로는 우리가 이제 지적도상에 아까 얘기한 공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나와 있는 지적도의 그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도 도로고, 그 다음에 국계법, 국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정도로가 있어요. 예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어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죠. 현재는 도로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는 예정도로라고 되어 있네요. 예정도로. 예정도로도 뭐다? 도로다 아니다?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우리가 도로다. 이렇게 3m,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된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과 관련된 아주 긴밀히 관련이 있는 법률, 법이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거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고한 도로, 이것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여기 국계법상 시, 도지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앞으로는 여기 이제 너무 이제 길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 광, 특, 도, 특, 이렇게 일단 시, 군, 구 앞자만 써서 얘기를 할게요. 그죠? 특특 해도 되고. 그래서 앞자만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 3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시장, 하나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이제 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건축물을 이제 짓고자 하는 사람인데 집주인이죠. 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다음에 설치, 공작물 축조 이것들은 이제 건축법에서 그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런 이제 건축주가 공사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이런 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건축주다, 집주인이다. 집주인은 그러니까 건축물을 이제 뭐 직영으로 하면 자기가 짓겠지만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현장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져 있죠. 이제 뭐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현장 관리는 이제 뭐 건축 기사를 이제 두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건축법이 옛날에는 없었죠. 현장 관리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안전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 밖에 뭐 이제 제조업자, 유통, 설계자. 설계자를 보도록 할까요? 설계자는 이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도서에 의도하여 설계하는 말을 해설하고 지도, 자문해서 응하는 등 건축사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사.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서가 있는데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이런 이제 필요한 도서들을 이제 설계 도서라고 해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다음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설계 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감리자, 관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에 품질 관리라든가 공사 안전 관리를 이제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 감자, 건축사들이 많이 이제 설계 도서를 꾸미고 감리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죠. 그다음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게 있는데, 뭐 구조라든가 설비 또는 이제 소방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제 협력을 구하라, 이런 게 이제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규정에 따라서 협력을 받아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별 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특별하게 건축 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한 구역이다. 완화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일부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건축 구역에서 지정을 해서 한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있죠. 좀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을 그런 건축물은 이제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건축은 이제 주로 이제 내부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간은 이제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 바닥, 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이제 실내 건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용도 구분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아마 이것도 과제물로 아마 나왔을 텐데, 일단 건축물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건축물 용도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1종 건생, 2종 건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연구, 노유자, 그 다음에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위험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동식물, 자연순환, 그 다음에 교정, 군사, 그 다음에 방송통신, 그 다음에 발전시설, 묘지, 관광, 휴게,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물. 그래서 현재 총 28가지로 이렇게 모든 건축물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건축물이든지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들하고 여러분 이제 친해져야 됩니다. 지금 1번부터 28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까 국계법에 보면 행위, 건축 행위에 있어서 건축 행위가 아까 있었죠, 그죠? 건축 행위가 뭐 있었죠? 신축, 재축, 그다음에 개축, 그다음에 증축, 이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건축 행위를 할 때에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상위 개념인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재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 변경. 그래서 이제 건축 행위에 있어서 허가냐, 신고냐, 기재 변경이냐를 구분할 때에, 분류할 때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에 요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28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건축법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단독주택은 뭘 말하고 공동주택은 뭘 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몇 가지라고요? 28가지, 2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조금, 요 국회법도 조금 약간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죠? 국회법이, 국토기본법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국토기본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국토기본법, 그죠? 국토에 관한 계획, 정책 수립이 중요하죠.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국계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계획이 나온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위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이상의 시가 계획을 이제 참여해서 도시계획을 이제 만드는 걸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시, 뭐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경기 뭐 옆에 있는 하남시, 서울시가 있고 여기 하남시가 있다. 그러면 요 서울시하고 하남시가 같이 뭔가 계획을 이렇게 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 될 텐데, 그때 이 서울시와 그 하남시 간에 짠 국토의 계획이 이 국가계획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보다 우선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와 하남시가 계획을 짰더라도 국가계획에 위반이 되면 국가계획에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서울시 특별 도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이제 전체 국토에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밀어붙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는 좀 특정한 내용을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 이제 탑재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얘기하면 좀 악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국가에서 제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소송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건 좀 국가 차원에서 전체 국토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국가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가계획이 나와서 이 다른 즉 국계법에서 나오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관리계획보다 상위 개념의 국가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뭘 얘기를 했죠? 국계법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국계법.
국계법이. 건축법이고, 국계법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치면 또 나옵니다. 여기로 넘어가죠. 똑같이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보고 국계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목적은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 좀 별표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별표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 또는 군계획, 그 다음에 도시 또는 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 요게 이제 기본 큰 틀에서의 국계법의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걸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10조에 의해서 지정된 광역도시권의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발전 계획이니까 이건 비구석이에요. 비구석. 구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또는 군계. 왜 그러면은 여기 좀 점을 찍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도시 계획 있고 그 다음에 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우리 이제 행정에 군도 있죠. 시도 있지만 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입니까? 군이 어디 있죠? 갑자기 무슨 고령군이다. 그러면 고령군 계획이 있어요. 고령군 기본 계획이 있고 고령군 관리 계획이 있죠. 여기는 이제 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라고 보면 돼요. 각각. 어찌됐든. 그래서 도시 또는 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아까 얘기했죠. 광, 그 다음에 시,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또는 군 기본 계획과 도시 또는 군 관리 계획을 이렇게 둘러 나누는 게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계법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요거하고 요걸로 이렇게 둘러 나눠진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좀 쓰기가 좀 도시 계획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 경우는 이제 군 계획에는 군 기본 계획, 군 관리 계획이 있겠죠. 이제 큰 틀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은 비구석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은 구속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본 계획은 시민이 민원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그 열람을 통해서 열람을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의견 제시.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기본 계획이 비구속이니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관리 계획은 뭐냐? 구속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절차를 밟아서 왔기 때문에 구속, 즉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대로 수용이라든가
실행되는 거죠.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구분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법을 이제 이게 뭐 그림이 있거나 어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했나요? 그죠? 한번 한번 여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도시 또는 군 관리 계획이라 하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축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도 지정과 변경을 여기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 요 지구단위 구역 지정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지구단위 계획도 여기서 한다. 그 다음에 입지구제 최소구역의 지정도 여기서 한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아마 주변에 보면 이렇게 무슨 지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산지구 뭐 이렇게 돼 있죠. 금산지구. 또는 저쪽 경상대 앞쪽은 무슨 지구죠? 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무슨 지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의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되는 요 지구 단위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 단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핫한 로케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관심 있게 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요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30년 앞을 내다본 그런 계획들이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법상 시도지사별로 지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물을 어디에 내가 땅을 사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를 경제적 관리를 할 것이냐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설명할 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도 지구라든가 국회법상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뭐 예정 도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도시 관리 계획은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지정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이트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한국토지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토지에 관한 어떤 이용 현황이라든가 소유자, 거래, 지가, 땅값이죠. 개발 또 이용 제한.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전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든가 제한지구로 제한 개발 제한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든가 하면 상당히 이제 그 오랜 시간 그 땅값 상승이라든가 사유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이제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어쨌든 그런 각종 정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공공기관의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민원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종합적인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정보 체계를 우리가 이제 이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여기 이제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해가지고 여기 요거 같은 게 서울 지역인데 네이버에 일사편리라는 걸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아까 그 정보를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그래서 어디 지역,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어디 뭐 강남구 이렇게, 여기 이제 서울시니까 뭐 경남은 경남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토지라든가 건축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계법에 의한 지역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 예정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아까 얘기한 개발 제한이 뭐 지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이제 그 건축법 얘기하면서 이것도 같이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도 여러분들 좀 봐두면 될게, 국가 공간 정보 포탈.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지적법이라고 했어요. 지적법인데 여기 이제 명칭을 바꿔서 공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또 정보를 열람을 한다든가 뭐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트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메모를 좀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토지 이용 규제, 이용을 규제하는 거죠. 정보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도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원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을 치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이용을 앞으로 이제 레포트 할 때도, 과제물 할 때도 지금 소개한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 좀, 여기 이제 경기도죠. 경남 여기 있네요. 경남 부동산 정보 사이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고 여기까지 이제 해서 오늘은 건축법에 대한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이 많은 국계법에 대한 법률, 요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기회에는 이어서 이 허가에서 준공까지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용도, 지역, 도시지역은 어떻게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관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을 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실 뭐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예전에는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주택법도 조금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었는데, 형편이 되면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 아니면 건축법만 하더라도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주차장법이 있고 또 건축사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주차장법, 주차장에 관한 법률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스터디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국회법상의 시도지사는 지금 얘기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요거 말한다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 4개로 짜개서 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누기에 있어서 요 국회법상의 이 시도지사의 요 지금 얘기한 이 행정구역을 한번 여러분들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 서울특별시가 해당이 되겠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광주광역시 또는 뭐 대구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이런 것들 있죠. 특별자치시는 어떤 거 있고, 자치도는 뭐고, 도지사, 도는 어떤 거 있는지 요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동영상 본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쭉 남겨놓으면 출석 체크로 이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제출도 되고 출석 체크로 이렇게 할 테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로 요걸 한번 쭉 조사해서 댓글로 남겨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이 내용이 앞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제시될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